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별 재미없었죠? 지수는 뭐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좀 상승을 했지만 별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퇴원 소식에 3대 지수가 급등을 했고, 미국 이제 부양책 통과 기대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오늘은 별로 재미없는 시장이 될 거다, 뭐 대부분 예상을 했을 거고요. 뭐 지수는 상승했지만 산발적, 개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별로 시장이 좋다고 느끼지 못한 분도 많았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 철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한 89%,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한 1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벌써 바이든 관련주들이 한국도 움직이고 이제 하는데요. 글쎄요, 트럼프가 아니고 힐러리도 80%를 넘었다고 그래요. 당선 가능성을. 근데 역전을 했듯이, 뭐, 섣부른 판단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나온 상황만 보면, 바이든이 당선된 가능성이 높은 게,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저는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솔직히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뭐 성향이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실 건 아니고요. 주식 시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을 응원하는 이유가 주식 시장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트럼프의 그런 예측 불가의 정책이 싫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든 관련주를 사거나 주식을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담이 좀 길었고요. 오늘 시황은 뭐 너무 밋밋해서 좀 지루했는데 이쯤에서 마치고요. 오늘은 뭐 바이든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좀 테마주 얘기, 거품 얘기 좀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주식 투자하면 뭐 테마주 빼놓을 수 없고, 또 테마주 하다 보면 거품 이야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거품이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네, 거품은 꺼져봐야 아는 거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진천으로 지금 시장에 널려있는 시장에서는 섣불리 거품이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꼈으니까 지금 테마주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뭐 나쁜 말로 말하면 호구, 아니면 투자가들이 널려 있다. 그러면 내가 잠깐 그 거품에 참가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빠져나오는 게 문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거품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주식시장에. 물론 8, 90년대에는 뭐 무역, 증권, 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뭐 거품이라고 하기보다도, 그건 거품이 아니죠. 산업이 같이 성장했으니까. 그때는 뭐 거품이라고 하기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정부가 증권사 직원한테 한정되게 공개돼 있었죠. 개인들은 정부라는 걸 모르고 그냥 투자한 거니까요. 신문 쪽을 하나 놓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테마, 거품, 그 다음에 이런 묻지마 투자가 좀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증권사 HTS가 나오면서부터예요. 그 개인들이 전부 HTS를 깔고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정보를 증권사 직원하고 똑같이 수백만 명이 동시에 취득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테마성 뉴스가 나오면 우르르 물러가는 그런 현상이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나왔던 그 거품이 잔뜩 낀 주식 중에 여러분 살아남은 주식이 뭐가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2000년대 스타 종목들이 지금 시중에 남아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자, 그렇듯이 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뭐 테마주 이런 종목 중에서도
아마 10년 후에 지금 여러분이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종목은 정말 거의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확신을 해요. 그러면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시장에 거품이 꼈더라도 그걸 사줄 수 있는 투자가가 널려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뭐 테마 많잖아요. 뭐 이 테마가 거품 꼈다는 게 아니고, 거품을 얘기하려면 테마주를 얘기해야 하잖아요. 뭐 아까 2000년대 닷컴도 있었고, 뭐 금강 관련주, 보물선 관련주, 뭐 4대강 관련주 한두 것도 없죠. 거품이 낀 테마주 뭐 얘기하자면. 자, 근데 요즘에는요, 정보가 더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어떤 정보 뉴스가 나오면 몰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그 종목을 사서 뭐 상한가 만들고 뭐 10%, 20% 급등시키고, 이런 현상이 2000년대 초반 아니면 2010년대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훨씬 빨라졌다는 얘기는 훨씬 더 거품을 더 키울 수가 있고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테마주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테마주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테마주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거품이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나쁘다는 거지. 이 테마주가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한국뿐이 아닙니다. 이런 테마주 거품론, 기술주 거품론, 뭐 이런 것들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술주들도 벌써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퍼가 800배, 1000배 이러잖아요, 테슬라. 800배면 800년 후에나 지금 투자하면 벌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퍼라고 그랬잖아요. 한국도 100배 넘는 게 이제 수두룩합니다. 뭐 1년 동안에 2, 30배 오르면 2000%, 3000% 오른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런 종목이 거품이다 아니다, 이걸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뭐 2차전지, 소소차,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 뭐 그린리드, 뭐 스마트 그리드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과연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지금 산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유지될 수 있는 주식이 몇 종목이나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지금부터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그거를 알고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알고. 저는요, 꼽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2차전지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10년 후에 과연 살아남을 테마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서. 뭐, 이 중은 아니고, 뭐, 테마 뭐 수십 개가 있는데요. 전체 테마 중에. 그렇게 산업하고 연결되는 테마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자율주행 멋있고, 막, 그렇죠. 4차 산업, 뭐, 핵심, 뭐, 5G, 뭐, 이런 거. 뭐, 여기 5G도 빠졌지만, 여기 빠졌다고 이건 왜 빠졌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예시에 불과한 거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테마로 인해서 형성된 거품이 생기면, 얼마나 그게 나중에, 위험성이 크냐,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재산적 피해가 크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비이성적이 돼요. 그 똑똑한 투자가들이. 막, 팟캐스트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욕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막 몰려가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가격인데도 그냥 삽니다. 예, 지금은 문제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계속 문제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면 언제 그 거품이 끝이냐? 우리가 과거 뭐 4대강도 있고 닷컴 버블도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품이 꺼지는 것을 보면요, 한순간에 빵 하고 터지지가 않아요. 기잖아요. 차라리 빵 하고 터지면 그냥 다 던지고 나오면 될 텐데, 풍선이 아주 미세하게 구멍이 나서 서서히 바람 빠지듯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느껴야만이
거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선 보시면 빵빵하잖아요. 근데 구멍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내면 이 풍선이 새는 건지 안 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품도 그렇게 빠져요. 10만원짜리 하던 게 계속 화환가 치면서 빠지는 게 아니고 99,000원, 98,000원, 7,000원 이렇게 몇 달 가다 보면 한 7만원 내려와 있고,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죠. 7만원 하던 게 서서히 빠져서 5만원 와 있고, 하다 보면 3분의 1 토막 나와 있고, 그럼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평생. 자, 그래서, 그런 거품을 지금은 참가해도 좋다. 아무리 거품 낀 주식이라도 지금은 우리가 굳이 그거를 못 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진천으로 널려있기 때문에 탈출할 기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20배, 30배 오르는 종목도 뉴스만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누구도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사주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9만원에 산 사람은 이제는 9만원에 팔라고 그랬더니 10만원에 팔라고 했더니 8만원으로 낮춰야만이 가격이 팔리고, 이제 이런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줄어드는, 그게 이제 거품이 꺼지는 징조다. 그럼 그 징조를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이 거품을 유발한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술주들이 전성시대잖아요. 그 기술주들이 왜 이렇게 800배, 1000배, 몇백 배씩 펄을 받으면서 올라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동성이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잖아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잖아요. 명목금리가 0.1%죠. 0%잖아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5%, 10% 된다고 그러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5%, 10%잖아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는 자본 조달 비용이 영원이 아니고 오히려 버는 거죠. 플러스. 예? 자본을 조달해오면 해올수록 이득인 거잖아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가치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유발한 이 거품을 언제가 끝이다? 예, 유동성이 끝나면 끝인데요. 유동성도 희한한 게 이제 유동성이 끝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유동성이 끝나서 회수하는 것을 보고 거품이 끝이라고 판단하면 그건 이미 늦습니다. 그거는 초등학생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 앞서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공급만 더 이상 안 돼도 거품은 유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돈 찍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이러지 않는데, 말 그대로 돈 찍거나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지도 않는데, 추가적으로 돈도 안 찍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주식이 상승하는데 버거워한다. 이런 부분이 그 주식이 돈의 흐름으로 여기까지 왔고 더 이상 끌어올리려면 추가적인 돈이 들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돈이 안 들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거의 꼭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거품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 튤립,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다 거품의 대명사인데요. 언제 그러면 그런 역사적으로 볼 때 거품이 터질 징조를 캐치하느냐? 마지막 불꽃장치, 마지막 정점, 이것을 한번 하고 거품은 터진다 이거예요. 튤립도 그랬다고 그래요. 튤립 한 송이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격을 평가할 만한 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도 그걸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왜냐하면 튤립 가격이 어떻게 집 한 채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천으로 널린 튤립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 폭락이죠. 그 다음부터.
주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주식을 왜 이렇게 비싸게 사지? 하는 순간이 거품입니다. 그걸 알 수는 없죠. 그러면 주식이 정점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을 때, 계속 횡보하고 있을 때, 자, 이 정도는 우리가 거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이 더 이상 못 올라가더라도 앞으로 뭔가 나올 기대가 있다. 추가적으로 돈 찍어낼 기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건 거품이 아닙니다. 돈도 다 찍었고, 이제 뭐 금리도 낮출 만큼 낮췄는데 더 이상은 자체적인 힘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그것은 그 종목의 거품이다. 그때는 내가 얼른 나보다 높게 팔려는 사람이, 높게 살려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한테 던져주고 나는 내려오는 것이 신상에 편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번 거품이 언제쯤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누구나 다 예상할 거예요. 내년도 정도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하잖아요.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일찍 끝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미국의 5차 부양책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번에 미국이 이제 마지막 부양책이잖아요. 이 5차 부양책으로 한 번 더 마지막 불꽃을 틔울 것이다. 미국 기술주 종목들이. 그러면 그때가 시장, 아이고, 자꾸 말이 헛나오는데요. 시장에, 말 그대로 거품이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회수를 않더라도 더 이상 유동성 공급할 만한 게 없다. 벌써 하나는 끝이잖아요. 이자율 낮추는 거. 더 낮출 데가 없으니까 끝이고. 돈 푸는 게 멈추면 유동성을 회수 않더라도 멈췄는데 주가가 마지막 정점을 찍고 못 올라간다. 더 이상. 그러면 그 시점이 거품이니까 그때는 아직은 그래도 시장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아직은 남아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들한테 위험을 전가하고 나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점을 잘 캐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테마주, 거품이 잔뜩 낀 주식 얘기지 삼성전자, 뭐 이런 우량주 같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종목은 이런 거품과 유동성 공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건 거품이 잔뜩 낀 묻지마 투자 종목에 대한 우리가 투자 시점을 그러니까 내려올 시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밋밋해서 요즘에 또 뉴스에 따라서 너무 묻지마 투자가 횡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가라면 잘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